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 병원에 70세 김 할머니가 오셨어요.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요. 김치도 직접 담가서 매일 먹었고 화학 조미료도 안 썼어요. 그런데 왜 위암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김치가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위암 발생률이 세계 1위라는 거 아시나요? 10만 명 중 35명이 위암에 걸립니다. 이면 세계 평균의 5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김치를 많이 먹는 지역일수록 위암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김치 냉장고에 3개월 이상 보관한 김치의 아질산염 함량을 측정해보니 신선한 김치보다 10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위벽이 얇아지거든요. 여기에 짠 음식을 계속 드시면 위벽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김치를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신물이 올라오거나 윗배가 아프거나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30년간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봐온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김치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상식. 묵은지가 더 맛있고 건강하다. 아니에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김치가 오래 발효될수록 아질산염이라는 독성 물질이 증가해요. 이 아질산염이 윗속에서 아질산 아민으로 변하면서 위암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상식. 김치는 얼마나 먹어도 괜찮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치 한 접시가 약 100g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40%예요. 하루 2번만 드셔도 염분 과다 섭취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상식. 김치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더 깊은 맛이 난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김치 냉장고라고 해서 발효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온도가 낮을 뿐이지 계속 발효가 진행됩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해본 결과 김치 냉장고에 6개월 보관한 김치의 아질산염 수치가 1000ppm을 넘었어요. 이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10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분들의 김치 섭취량이 하루 평균 150g이라는 거예요. 이는 권장량의 3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상식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자, 그럼 김치가 위암을 일으키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 아질산염 생성. 김치가 발효되면서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합니다. 특히 3주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해요. 김치 냉장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 아질산아민 형성. 아질산염이 윗속의 강한 산성 환경에서 단백질과 만나면 아질산아민이라는 발암 물질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위암의 주범이에요. 세 번째 단계. 위벽 손상. 김치의 높은 염분이 위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위벽이 더 얇아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요. 그럼 선생님, 김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김치에 유익한 성분도 분명히 있어요. 유산균, 비타민C, 식이섬유 같은 좋은 성분들이 많거든요. 문제는 먹는 방법과 양입니다.
실제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의 위암 발생률을 비교해봤어요. 경상북도가 전라남도보다 1.5배 높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김치 섭취 패턴의 차이였어요. 경상북도는 묵은지를 선호하고 한 번에 많이 먹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전라남도는 적당히 발효된 김치를 조금씩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감염된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 균이 있으면 아질산아민의 독성이 3배나 증가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김치를 드시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위험 요소, 묵은지 선호. 묵은지가 더 맛있어서 일부러 오래 두고 먹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묵은지의 아질산염 함량은 신선한 김치의 5담 10배입니다. 특히 1년 이상 된 묵은지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두 번째 위험 요소, 과다 섭취. 밥 먹을 때마다 김치는 꼭 있어야 해요.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매 끼니마다 김치를 드시면 하루 염분 섭취량이 15g을 넘어요. 권장량의 3배입니다. 세 번째 위험 요소, 국물까지 섭취. 김치찌개 국물이 시원해서 다 마셔요.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드실 때 국물까지 다 드시나요? 국물에는 김치보다 더 많은 아질산염이 녹아 있어요. 네 번째 위험 요소, 장기간 보관. 한 벌에 많이 담가서 1년 동안 먹어요. 김치 냉장고가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3개월이 지나면 아질산염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위험 요소, 다른 가공식품과 함께 섭취. 햄, 소시지와 김치를 같이 먹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가공육의 아질산염과 김치의 아질산염이 합쳐지면 독성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3개 이상이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해요. 실제 환자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사례, 김 할아버지, 74세, 평생 김치를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특히 1년 이상 된 묵은지를 즐겨 드셨죠. 하루에 200g 이상 드셨어요. 3년 전 위암 2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했지만 이후로는 김치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 박할머니, 68세. 김치찌개를 매일 끓여 드셨던 분입니다. 국물까지 남김없이 다 드셨죠. 또한 밑반찬으로도 김치를 매 끼니마다 드셨어요. 위 내시경에서 만성 위염과 위축성 위염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위암은 아니었지만 전암 단계로 진단받으셨어요. 지금은 김치 섭취량을 하루 50g으로 제한하고 계십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위염이 많이 호전된 것을 확인했어요. 세 번째 사례, 이 할아버지, 71세. 김장을 한 번에 100포기씩 담그셔서 1년 동안 드셨던 분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김치를 많이 드셨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도 있으셨어요. 결국 위암 1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받으시고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도 받으셨어요. 지금은 김치를 아예 드시지 않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김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먹는 방법이 문제인 거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충분히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이제 김치를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하나 꼼꼼히 들어보시고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방법, 신선한 김치 섭취. 김치는 담근 지 2돌 4주 된 것이 가장 안전해요. 이때가 유산균은 최대, 아질산염은 최소인 시기거든요. 묵은지는 특별한 날에만 조금씩 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해요. 두 번째 방법, 적정량 섭취. 하루 김치 섭취량을 50g 이하로 제한하세요. 이는 대략 작은 접시 반 정도의 양이에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정되실 거예요. 대신 다른 발효식품으로 대체해 보세요. 세 번째 방법. 올바른 보관법. 김치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3개월을 넘기지 마세요. 가능하면 소량씩 자주 담가 드시는 게 좋아요. 냉장고 온도는 0~4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따뜻하면 발효가 빨라져서 아질산염이 증가해요. 네 번째 방법. 섭취 방법 개선. 김치를 드실 때는 물에 한 번 헹궈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염분과 아질산염을 30% 정도 줄일 수 있어요. 김치찌개나 김치볶음밥을 드실 때는 국물을 적게 드시고 야채를 많이 넣어서 희석시키세요. 다섯 번째 방법. 중화음식 함께 섭취. 김치를 드실 때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세요. 귤, 키위, 브로콜리 같은 거요. 비타민 C가 아질산아민 생성을 억제해줘요. 또한 우유나 요구르트도 좋습니다.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연령대별 권장 섭취량부터 말씀드릴게요. 60몽 5보세, 하루 50g 이하. 66, 70세, 하루 40g 이하. 71, 75세, 하루 30g 이하. 76세 이상, 하루 20g 이하. 나이가 들수록 위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김치 대신 드실 수 있는 건강한 대안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대안. 생배추쌈. 신선한 배추에 된장 조금 찍어서 드세요. 김치의 아삭한 식감을 대신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대안. 무생채. 무를 채 썰어서 식초와 설탕으로 간단히 양념하세요. 시원하고 상큼한 맛이 일품이에요. 세 번째 대안. 오이 피클. 서양식 피클보다는 한식으로 간단히 절인 오이를 드세요. 염분도 적고 아삭해요. 네 번째 대안. 나물류. 시금치 나물, 콩나물, 도라지 나물 등으로 김치를 대체해보세요. 영양도 풍부하고 염분도 적어요. 다섯 번째 대안. 해조류, 미역, 다시마, 김 등을 활용한 반찬들도 좋아요. 요오드도 보충되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김치를 줄이면서 생기는 변화도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후 속쓰림이 줄어들어요. 리얼라이제이션. 2주일 후 혈압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요. 1개월 후 부종이 빠지고 몸이 가벼워져요. 3개월 후 위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져요. 주의사항과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주의사항. 갑자기 끊지 마세요. 김치를 갑자기 완전히 끊으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이번 주부터 양을 반으로 줄이고 다음 주에 또 반으로 줄이는 식으로 하세요. 두 번째 주의사항. 다른 염분 섭취도 함께 줄이세요. 김치만 줄이고 다른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소용없어요. 젓갈, 장아찌, 라면 등도 함께 줄이세요. 세 번째 주의사항.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김치 섭취를 줄였다고 해서 위내시경을 안 받으시면 안 돼요. 50세 이후에는 2년마다 꼭 받으세요. 네 번째 주의사항.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받으세요. 이 균이 있으면 위암 위험이 5배 증가해요. 간단한 검사로 확인할 수 있고 치료도 가능해요. 다섯 번째 주의사항. 가족력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 위암 환자가 있으면 더욱 주의하세요. 유전적 요인도 있거든요.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답해 드릴게요. 김치의 유산균은 포기해야 하나요? 요구르트, 캐피어 등 다른 발효식품으로 대체하세요. 김치찌개는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월 2, 3회 정도는 괜찮아요. 단, 국물은 적게 드시고 야채를 많이 넣으세요. 시중에 파는 김치는 어떤가요? 첨가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직접 담그시거나 믿을 만한 곳에서 구매하세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포인트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김치는 신설할 때 적당량만. 김치는 담근 지 2달 4주 된 것을 하루 50g 이하로 드세요.
묵은지는 특별한 날에만 조금씩이요. 두 번째, 올바른 보관과 섭취법. 김치 냉장고 보관 기간은 3개월 이하. 물에 헹궈서 드시고 비타민C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세 번째, 정기검진과 대안식품. 위내시경,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김치 대신 다른 건강한 발효식품이나 나물류를 드세요. 실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바꾸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 김치 섭취 패턴을 바꾸신 분들의 위험지수가 평균 40% 개선됐거든요. 특히 60세 이후에 바꾸셔도 3개월 만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한 변화는 언제 시작해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위 건강, 이제 여러분이 지키실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김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에요. 완전히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드시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김치의 장점은 살리고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유산균, 식이섬유, 비타민 같은 좋은 성분들을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권해드리는 3단계 실천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1단계, 1탈이주, 김치양 50% 줄이기. 지금 드시는 양의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대신 다른 나물 반찬을 늘리시고요. 2단계, 3두 4주. 보관기간 단축하기. 허리케인 스케일 이상 든 김치는 과감히 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건강이 더 중요해요. 3단계, 5주 이후 새로운 식습관 정착. 눈, 김치를 적당량만 드시는 게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때부터는 평생 습관으로 만드시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적용해보세요. 김치 접시를 절반으로 줄이고 물에 살짝 헹궈서 드세요. 그리고 귤이나 키위 같은 비타민C 과일을 함께 드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염분 줄이는 조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김치뿐만 아니라 일반 요리의 염분도 맛있게 줄이는 방법들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